자, 거기 갈등을 다루는 유형 한번 볼게요. 갈등을. 자, 갈등을 다루는 유형. 갈등은 어느 때 촉발되냐면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컨선이라는 단어, 그죠? 컨선을 우리 여기서 번역을 관심이라고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그 옆으로 누워 있는 글씨 보면 concern for others,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 그죠?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concern for self, 자신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수준과 자신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고 낮음, 하이, 로우에 따라서 갈등을 다루는 유형 5가지가 등장한다.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서로 타인에 대한 관심도 낮고, 그죠? 자신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avoiding이죠. avoiding, 그죠? avoiding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피한다, 그죠? 그죠? 지금 A하고 B하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A, B하고 의견 대립이 있는데 싸우는 거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회피하게 되죠, 그죠? 회피형. 그러면 avoiding형은 갈등이 해소되겠어요? 안 해소되겠어요?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피해버리는 거예요. 충돌하기 싫고, 그러니까 큰 소리 내기 싫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몰라 이런 태도.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낮아. 다시 얘기하면 내 주장이 커요. 높고 낮아. 내 의견만 중요해. 내 생각만 중요해. 내 입장만 중요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관심 없어. 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한 의견을 누르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부모가 하라면 하면 다 했죠.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쯤 전쯤에, 그죠? 60년대, 그죠? 50년이면 70년대네요. 60년으로 더 내려가 봅시다. 1960년대, 5, 60년대, 6, 7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 쪽으로 가보면 이때는 결혼할 때 예를 들면 자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죠, 그죠? 너무 일찍 맞나? 조금 더 내려갈까요? 1940, 50년대로 가보면 부모가 혼처를 다 정해놓잖아요. 옛날에 싫은 경우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딸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이웃마을 누구랑 결혼을 하래. 옛날에 친구였기 때문에 그쪽에 시집 보내기로 약조를 했다고. 근데 그 딸의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딸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무관심하고 아버지는 찍어 누르는 거야. 내 의견 따르라고. 그래서 dominating,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forcing, 그죠? forcing, 강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낮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경우는 obliging, 상당히 친절하고 남의 의견을 더 배려하는 측면이 강해요. 내 의견도 중요한데 상대방한테 맞춰줘야지, 그죠? 두 남녀가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남자는 돈가스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자는 칼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빠 칼국수 먹자. 그럼 맞춰주는 거예요. 돈가스 먹고 싶어도, 그죠?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스무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팅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프라블럼 솔빙이라고 돼 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합형이라고 해요. 높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높고 내 생각도 중요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중국집이라고 이상하다, 그죠? 중국 음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중국집이면 우리는 일본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식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언어가 재밌어, 그죠? 지금 생각한 건데 일식집,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중국 음식점을 중국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식집이 아니라 일본집이라고 해야죠. 그만할게요. 써보고 나니까 웃기네. 중국 음식점에 갔는데 A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고
B는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해요. 지금 인테그레이팅하고 가운데 있는 컴프로마이징. 자, 인테그레이팅은 통합이라는 뜻이죠. 통합하다, 통합함. 컴프로마이징은 양보 절충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쪽은 짜장면 먹고 싶고 하나는 짬뽕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짬짜면 시키면 돼요. 그죠? 그죠? 짬짜면 시키면 되잖아요. 한쪽이 무조건 짜장면만 시켜야 돼. 한쪽은 짬뽕만 시켜야 돼. 그럴 땐 짬짜면이라는 거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짬짜면에 있는 짜장면 먹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짬짜면에 있는 짬뽕만 먹으면 되죠. 요게 컴프로마이징이야. 서로 양보하는 거지. 조금씩.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임금 협상을 할 때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에서는 예를 들면 뭐 10% 인상이다. 다시요. 임금 인상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야 15% 해야 돼. 근데 경영자 쪽에서는 5%. 옛날에는 이제 사용자라는 말 많이 썼는데 이제 지금 노사라는 말보다는 노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경영. 그래서 5% 그러면 이제 컴프로마이징은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임금 협상률 때문에. 그러면 10%로 가는 게 컴프로마이징이에요. 그죠? 근데 인테그레이팅은 어떻게 하냐면 경영자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야,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15% 주장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5%밖에 못 준다네. 그렇다고 우리가 15% 주장할 수 있나? 마찬가지로 경영자 입장에서도 야, 우리 회사 어려워서 5%만 인상하려고 했는데 노동자 측에서 근로자 측에서는 15% 요구하네. 어떡하지? 야, 이거 10%를 이렇게 절충하기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연말에 보너스를 갖다가 더 많이 준다든가, 그죠? 평소보다. 그죠? 아니면 급여 인상분을 대체할 수 있는 휴가를 더 준다거나,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중국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 짜장면만 먹어야 돼, 짬뽕만 먹어야 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운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 왜 왔니?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왔지. 그러면 우리 짜장면을 먹자, 짬뽕만 먹자, 싸울 게 아니라 탕수육을 먹으면 어떨까? 맛있는 탕수육을. 이 집은 탕수육이 좋잖니.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그리고 탕수육 먹으면 짬뽕 국물도 나오잖아. 그리고 단골집이니까 짜장도 좀 줄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맛있는 걸 먹어보면 어떻겠니? 이게 인테그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컴프로마이징하고 인테그레이팅 구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우리 주제가 뭐냐면 재밌어요. 8장은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송해요. 뚜껑이 떨어졌네요. 좀 주의가 산만하죠. 셔터도 제가 껐다 켜고 막 떨어뜨리고. 제가 오늘은 집에 저밖에 없어서요. 제가 혼자서 지금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리고 또 뭐야? 디시전 메이킹, 의사 결정, 집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디시전 메이킹 중요해요. 잘 정리하세요. 지금 계속 우리 7, 8장은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폴리틱스라든가 뭐 권력 이런 것도 다루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뺐어요. 조금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제 조직행동 수업을 한 학기에 다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보통 교과서를 보면 챕터가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16주 차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모든 챕터를 한 주 차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봅시다. 거기
3페이지 보시면은 퍼셉추얼 모델 오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 모형이라고 등장해요.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강의 잠깐 멈추시고 이 그림의 번호를 따라가면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번호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과정이 개념적으로 제시된 모형인데 뭐지? 남자애는 웃고 있고 여자애는 울고 있네. 화가 좀 나 있네요. 자, 1분 지났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샌더라고 해요. 송신자, 샌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샌더, 송신자, 보낼송자를 써서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가 필요하고요. 미디엄이라고 나왔네. 그죠? 미디어. 복수 단수 관계죠. 그죠? 미디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누구야? 리시버가 필요하네요. 리시버.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연인 간인데 그 여자가 출장을 갔어요. 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집에 가만히 이제 누워 있어서 보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자기가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암호화시키는 거야. 인코드, 그죠? 우리 그 지각할 때 배웠죠, 인코드. 아이디어를 인코드하거나, 그죠? 생각을 인코드한다, 그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을, 그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외국으로 출장 간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메시지를 창출한 거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됐어요? 그걸 뭘로 보내요? 카톡으로. 그게 뭐냐면 3번 트랜스밋 온 미디엄. 미디어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예요. 하트 모양 치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카톡이 우리나라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송되면서 하트가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게 갔어요. 이게 노이즈죠, 이게. 그죠? 노이즈. 뭐 잡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번 디코드. 이 깨진 하트를 디코드는 해석이죠. 인코드가 암호화면. 디코드 해가지고 이걸 디코드해서 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냐면 create meaning. 의미를 부여했냐면 5번이에요. 야, 내가 며칠 외국으로 출장 왔더니 그새 나하고 헤어지지.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런 화난 감정을 갖다가 인코드해서 보내야 되죠. 리스판스, 피드백. 6번이에요. 6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메시지를 갖다가 다시 자기도 만들어. 화난 감정을. 헤어지자고? 좋았어.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냐면 지금 하트가 이렇게 깨져서 온 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나 또한, me too 이렇게 보냈어. 좋아. 너 헤어지길 원해? 나 또한 헤어지길 원해. 근데 또 이때 노이즈가 작동을 해서 여기도 노이즈 작동을 하죠. 노이즈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하트가 지워져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me too 이렇게 간 거야. me too. 그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이제 디코드한 거죠. 남자애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여자친구도 나도 사랑해라고 보냈구나. 응? 라고 크리에이트 메시지, 의미를 부여해요. 메시지.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송신자, 샌더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매체가 있다.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암호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4페이지도.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건 어떤 면에서 유리할까요? 그죠? 우리가 집단 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입장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의사소통 장애 요소를 퍼스널 베리어, 베리어는 어떤 장벽, 장애 이런 뜻이 있죠. 베리어. 그 다음에 피지컬 베리어, 물리적인 어떤 장애 요소. 그 다음에 시멘틱 베리어, 의미적 장애. 시멘틱은 의미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퍼스널 베리어에는 자, 스테레오타입과 관련. 우리 스테레오타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디오라고 그랬어요. 스테레오가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고정관념이라는 얘기를 썼죠.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장애나 인종 등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편견. 의사소통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저 사람은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말이 많어. 근데 그 말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말이 많대. 짜증나. 이해가 잘 안 돼. 말이 많은 거하고 특정 지역하고 관련 짓기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자의적 판단 등에서 장애 발생하는 요소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 부적절한 단어, 문장 처리. 그래서 개인의 능력. 그래서 역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외국계 회사에 갔는데 입사를 했는데 외국계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영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 이제 이메일도 주고받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영어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화를 잘 못한다거나 이메일을 잘 작성을 못해요. 영작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퍼스널 베리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어떤 문제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구성원 신뢰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 유무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간혹 가다가 말이 제대로 전달 안 될 때 있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근데 용케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어? 그러면 오빠랑 산게 몇 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역시 부부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나. 그죠? 어떤 경우에는 눈빛만 봐도 바로 의견 교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퍼스널 베리어가 좀 낮다. 그렇지 않고 신뢰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피지컬 베리어 한번 볼게요. 피지컬 베리어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다.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적 있죠?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있죠? 딸하고 이제 아버지가 통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아버지가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는데 거리가 워낙 멀으니까 이 동영상 전송되는 시간이 뭐 몇 초가 아니라 뭐 몇십 년이에요. 그 상당히 지금 딸은 한참 성인이 돼서 어린 딸이 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낸 거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메시지가 끊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전화할 때 잘 안 들리는 거. 그죠? 전화기는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집안에 늦게 들어갈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혼날까봐 잘 안 들리는데요. 일부러 피지컬 베리어를 만들어요. 안 들려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멘틱 베리어는 암호화나 해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를 말한다.
자, 은어의 사용. 은어라는 거는 특수한 집단들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뭐 자갈치 수산시장 이런 데 가면은 경매를 하잖아요. 그 이제 잡은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손동작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은어잖아요. 몰라요,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죠. 그분들만의 언어. 경매할 때. 그 손짓 같은 것도 의사소통 방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복잡한 사용으로 생기는 뭐 장애 요소, 그죠? 뭐 이런 말, 뭐 함양, 그죠? 재고 이런 단어, 이거 다 한자어들인데 어렵잖아요. 뭐 요원, 멀어진다, 뭐 이런 말들, 그죠? 함양, 재고, 요원들 한자로 써놓지 않으면 문득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의미 해석을 잘 하기 어려운 경우. 이걸 갖다가 이제 퍼스널 베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함양, 재고, 요원 다 아는데 의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새 친구들은 줄임말들 많이 쓰는데 이런 말들 쓰더라고요. 쟤는 볼매야 그러는 거예요. 쟤는 볼수록 볼매야 그래서. 뭐야? 얘기해버렸네. 볼수록 매력 있다고. 줄여서 하는 말. 그리고 뭐 지몬 이런 말도 저는 몰랐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줄여서 얘기하냐면 요새는 어떤 친구들은 미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미먼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뭐야 미먼이 했더니 미세먼지라고 해요. 몰랐어. 이런 것들. 제가 미먼을 모른다고 해서 무식한 거예요? 퍼스널 베리어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우리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